안녕하세요 여러분. 4강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인트로 및 길잡이 영상입니다. 코멘트로 시작하겠습니다. 원행님 그리고 박채은님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. 그리고 김금민 학생의 도덕시험은 어려워요 라고 나왔는데 수업을 잘 들었다면 정말 풀기 쉽게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2학년 여러분들은 지금 특히 성적 관심이 많잖아요. 선생님이 모든 과목 해당되는 꿀팁 하나 주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들이 다 로그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누구는 열심히 듣고 누구는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이 있는 걸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잘 본 학생들은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영상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EBS 영상을 듣는데 매크로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동시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수강하는 출결 처리하는데 유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.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은 그런 학생이 꼭 없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살면서 갈등을 항상 해요. 근데 이 갈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마려운데 좀 참다 갈까? 아니면 지금 갈까 하는 그것도 일종의 갈등이고요. 그리고 점심을 나는 이게 땡기는 것 같으면 수도꼭을 먹고 싶어. 이거 하는 것도 결국에 갈등이에요. 이처럼 갈등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 요즘에 도덕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토론 수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토론 수업하는 것도 갈등 해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고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이렇게 잘 이렇게 학습을 증진시키는 게 있거든요. 이처럼 요즘에 갈등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의 특징과 갈등의 원인입니다. 자, 갈등의 특징 먼저 보겠습니다. 이 사진은 여기 우리 중학교 정문 쪽 꽃이 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. 우선 갈등의 특징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죠. 모든 사람에게 다 갈등이 일어나고요. 그리고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.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갈등을 잘 해결했을 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꼭 도덕적뿐만 아니라 연인과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. 한 대학교 어떤 통계기관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한 번도 안 싸운 커플과 여러 번 적절한 다툼이 있었던 커플 중에서 만약에 크게 다툰 일이 생겼어요. 그랬을 때 어떤 커플이 더 깨질 확률이 클까요? 한 번도 안 싸운 커플이 크게 싸웠을 때 더 깨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 번 다퉜던 커플들은 내성이나 갈등 푸는 법을 알고 있어요, 서로가. 그래서 그렇게 싸워도 다시 화해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. 물론 이런 사례들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.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갈등의 원인입니다. 이 갈등의 원인은 교과서에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가치의 충돌입니다. 1학년 도덕 수업을 잘 들었다면 기억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누구는 이제 행동을 봤을 때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결과가 안 좋더라도 행동의 어떤 동기나 행동의 의지를 중요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게 있고 선생님이 이제 상식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탕수육이 있다고 하면 탕수육 우리가 부먹, 찐먹 논쟁이 있죠. 그런데
이 탕수육의 기본적인 개념은 찍먹입니다. 이게 탕수육이라는 음식의 사전적 정의가 소스를 부어서 나오는 요리고요. 그리고 중식 조리 기능사 이런 시험을 볼 때도 실제로 소스를 부어서 나오는 음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. 물론 선생님은 여러 가지 다 잘 먹지만 탕수육의 원래 개념은 그렇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. 대표적인 현상으로 NIMBY가 있죠. Not in my backyard. 그래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잘못된 의사소통입니다. 예를 들어 흑백 논리. 나는 너 혹시 너 피자 좋아해? 아니 피자를 좋아하진 않아. 그럼 너는 피자 싫어하는 거네?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되겠죠? 그리고 성급한 일반화. 몇 가지 현상 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라고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. 아무튼 이처럼 여러 오류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또 있고요. 그리고 분노와 폭력 사용이 또 갈등의 원인 중에 있는데 특히 이거는 정말 제일 저급한 그런 갈등의 원인이죠. 여러분 지금 막 싸움 잘하고 애들 괴롭히고 욕 쓰면은 멋있고 보이고 그러나요? 이게 정말 어른이 돼서 보면은 진짜 없어 보이고 정말 그 사람의 품격이 낮아 보입니다. 이렇게 말투도 막 욕 쓰고 그러면은 정말 어른답지 못하다고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포맹이나 특히 남들 이렇게 막 폭력 이런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한심한 일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특징입니다. 이 부분을 참 숙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. 그래서 그 이벤트를 광고할 예정입니다. 이 이벤트는 그리고 교과 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삼육중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달의 선행왕입니다. Axis of the Month인데요. 우선 이 단순히 도덕 수업 시간에도 학교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. 대상은 선생님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입니다. 그럼 참가 방법은 무엇이냐?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정말 이타적인 선행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면 됩니다. 자, 심사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계약을 하게 되면 도덕 도우미를 뽑을 거예요. 이 도덕 도우미는 성격, 외모, 성적 아무 상관없습니다. 선생님과 함께 도덕 수업을 재밌게 이끌어가고 싶은 학생이나 아마 토론 같은 거 할 때 같이 선생님과 사회자를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정말 자기가 도덕을 좋아한다.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등교를 하고 나서 지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 도덕 도우미가 평소에 선행 사례를 기록할 건데 매달 마지막 주쯤에 저와 함께 각 도덕 도우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각 학년별로 베스트 선행 사례를 선정할 겁니다. 이 팁을 주면은 감동적이고 행동 내용이나 어떤 행동 날짜가 구체적일수록 좋겠죠. 그래서 그 선정된 선행의 사례, 해당 인원, 그리고 그 선행 사례를 추천한 해당 학급의 도덕 도우미 같이 해서 수상을 할 겁니다. 시상 계획은
소정의 상품과 선생님이 준비한 상품과 학년별 각급 게시판에 이제 그 선행 사례와 함께 선생님과 이제 사진을 찍어서 게시를 할 겁니다. 예, 이처럼 선생님이 이제 등교하면 이거 외에도 수업 때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을 할 건데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명언을 하나 소개하면서 이제 마칠게요. 칸트가 말한 내용입니다. 나는 해야 한다.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. 잘 생각해보면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. 나는 해야 한다. should, must는 can을 함축하고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서 나는 날아야 한다. 이 말은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걸 도덕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무엇을 해라 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. 엄청 멋있지 않나요? 선생님은 저희가 보고 엄청 좀 충격 먹었는데 이 말만으로 이렇게 소름을 끼치게 할 수 있구나 선생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선생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남은 시간 EBS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